자, 그 다음에는 목적격 조사. 무슨 일을 할까? 목적어인 것을 표시해줘요. 뭐 주격 조사나 목적격 조사나 꼭 붙어 있어야지 주어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너 뭐해? 라고 했을 때 나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지? 근데 우리가 굳이 여기서 뭐 내가 밥을 먹어 이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이 문장 자체가 얘가 주어라는 거, 얘가 목적어라는 거를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하죠. 왜냐면 어느 정도 정해진 말의 순서가 있어서 그래요, 그지? 말의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얘네들의 순서를 바꾸더라도 만약에 조사 같은 게 붙어 있다면, 조사, 어미 이런 애들이 붙어 있다면은 우리는 말의 순서가 뒤죽박죽이어도, 즉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도치법이 써 있다 하더라도 문장 성분이 뭔지 이해할 수가 있죠. 이게 우리말의 특징입니다. 교차어라고 그러는데 무슨 말 뒤에 예를 들어서 가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으면 얘 뒤에 어미가 붙어요. 교착합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 대명사 뒤에 명사 비슷한 놈들 뒤에 조사가 쉽게 교착해요. 부착됩니다. 이런 것들을 교차어라고 해요. 교차어 특징이 뭐냐면은 문장 성분을 위치를 뒤죽박죽 써도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왜냐면은 이렇게 나 목적어야 라고 드러내주는 표지판들이 많으니까, 어미든 조사든 간에. 그래서 생략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목적격 조사에 뭐가 있느냐?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의가 탈락해서 리을의 형태로 존재할 겁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죠. 뭐 간단하죠? 그래서 이 목적격 조사가 붙어 있으면은 목적어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주격 조사랑 더불어서 이중주어 그리고 이중 목적어 요거만 좀 주의하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쌤이 조금 있다가 말을 좀 반복할 텐데, 기본적으로 잠깐 분필 좀 볼게요. 기본적으로 문장은 하나인데 거기에 주어가 두 개 붙어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이상하지? 아주 나는 음악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일단 말 좀 달라질 거야. 기본이 일단 이렇다고. 얘는 견문장이 됩니다. 견문장. 음악이 좋아. 주어 서술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하나의 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말의 덩어리인데 그 안에 주어 서술어 관계가 성립되는 걸 절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 절이 서술어에 기능해요. 하나의 절이 서술어에 기능을 한다? 그럼 서술절이라고 합니다. 주어 서술어 주술 관계가 성립하죠. 한 문장에 주어가 두 개 있다? 한 문장이 있다. 절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많은 문장이 되겠죠. 근데 이중목적어는 달라요. 나는 도둑을 벌미를 잡았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나는 책을 홈을
주었다 이렇게 하든지. 이 두 가지 경우는 견문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적어가 두 개인데 그건 관계가 없어요. 왜? 이게 하나의 문장이 성립하느냐 마느냐는 영어에서는 주어 동사 그죠? 그게 비동사든 무슨 동사든 간에 주어 동사가 몇 번 있느냐로 문장이 몇 개냐를 판단하듯이 우리말에서도 주어 서술어 관계, 주술 관계가 몇 번 성립하느냐가 중요하지 목적어가 뭐 세 개가 됐든 네 개가 됐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장의 개수를 정하지 못해요. 무조건 여기서 주어는 누구? 나는. 얘가 주어야. 서술은 뭔데? 벌미를 잡았다. 이게 서술어란 말이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는 주었다. 얘가 서술어라고. 즉 주술관계는 어차피 한 번이야. 목적어 몇 개 쓰였든지 몇 개가 쓰였든지. 그래서 얘들은 혼문장이 됩니다. 얘하고 얘는 주술관계가 두 번 성립하니까 견문장이고 얘는 한 번 성립하니까 혼문장이 됩니다. 그럼 두 가지 경우의 수는 뭐냐면은 얘는 사실은 벌미를 잡았다까지가 하나의 서술어입니다. 목적어 그다음에 잡다라고 하는 동사가 하나의 서술어를 이루어요. 얘는 이 자체로 하나의 관용어를 이룹니다. 눈이 높다, 그지? 나는 눈이 높아. 나는 오늘 미역국을 먹었어. 이런 식으로 하나의 관용어를 이루는 경우에 그 관용어에 목적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진짜 목적어가 나오면서 목적어가 두 개인 형국이 되죠. RATS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만 국어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영어식으로 성립하자면 얘가 직접 목적어, 영어로 치면 얘가 간접 목적어가 되죠. 그렇죠? 보통 조금 더 자연스러우려면 나는 책을 형에게 주었다. 그렇죠? 에게 주었다. 이렇게 부사를 쓰는 게 좀 더 자연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나는 책을 형을 주었다. 이것도 성립한단 말이야. 그지? 아니면 나는 책을 형을 하나를 주었다. 이렇게도 성립합니다. 그치? 이렇게 목적어를 여러 개 듣더라도 어쨌든 주술관계 한 번이기 때문에 이중 목적어분은 혼문장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별거 없습니다. 이 이중 목적어문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사실 아닌데 나중에 피동문을 공부할 때 한번 다시 언급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시하지 말고 잘 끄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이 되겠지? 복격조사입니다. 복격조사가 뭐랄까? 보어를 나타내는 표시가 될 거예요. 이 복격조사가 붙어 있으면 보어라는 의미가 되죠. 영어의 보어하고 국어의 보어는 완전히 기능 자체가 다릅니다. 의미는 같아요. 어떤 말을 보완해 줄 거란 말이야.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는 되게 헷갈리지 않을게요. 그냥 I am 뭐이라고 할 때 얘를 보어라고 하잖아요, 그죠? 나는 뭐야? M이 뭐뭐이다라는 뜻일 거니까 싫진 않지만 나는 뭐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그 뭐다가 뭔데라고 했을 때 얘가 보이까지가 보인가? 뭐 보이든 어보이든 간에 얘가 이 불완전한 의미를 보충해 줄 거라고, 보완해 줄 거라고. 그 의미 자체는 본질적인 의미 자체는 같아요. 학교 문법에서 보어는 뒤에 말을 보완해 줄 건데 어떻게 보완해 줄 거냐? 되다 아니다. 요 두 가지 서술어가 쓰였을 때 되다는 불완전 자동사, 아니다는 불완전 형용사.
아니 형용사는 형용사 또 불완전 형용사는 또 뭐냐? 나는 아니야라고 했을 때 도대체 뭐가 아닌데? 그 의미가 비어있단 말이야, 그렇지? 나는 됐어. 뭐가 됐는데? 그렇지? 뭐 복권 당첨이 된 건지 아니면 뭐 대학생이 된 건지 그 의미가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지금 얘처럼 그 의미를 보완해주는 문장 성분이 바로 보어다. 그렇지? 그래서 얘네 둘 앞에 있을 때 불완전 형용사인 아니다, 불완전 자동사인 되다. 얘네 앞에서 목격 조사를 취할 때 물론 생략도 나옵니다. 생략이나 보조사가 대신될 수도 있겠지? 그때 뭐라고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학생이 되다. 이 목격조사인 이가 그 본격 조사를 취하고 있을 때 얘를 하나의 보어라고 인정해줘요. 나는 되긴 됐어. 뭐가 됐는데? 학생이 되었어. 이때 그러면은 되다라는 말, 불완전한 동사를 보완해주기 때문에 보어라고 인정해줍니다. 아니면 나는 학생이 아니다. 물론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나는 학생 됐어. 학생 됐다 그러면 와닿지 않을 테니까 대학생. 난 대학생 됐어. 이번에 수능 열심히 쳐서 대학생 됐어. 난 대학생 아니야. 그죠? 보조사는 생략할 수도 있죠. 생략한 거랑 안 쓴 거랑 다른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썼는데 그럼 얘기를 안 하는 생략입니다. 혹은 보조사가 이 자리에 대신할 수도 있지. 나는 대학생은 됐어. 대학생은 됐어. 대학원생은 안 됐는데 대학생은 됐었어. 그렇지? 그리고 나는 대학생은 아니야. 아직 고3이니까. 이렇게 보조사로 대신 쓰든지 아니면은 생략하든지. 그죠? 뭐가 됐든 간에 복격 수사를 취하는 놈이라면은 걔는 보어로 인정해줍니다. 이게 학교 문법에서의 보어입니다. 그래서 학교 문법에서의 보어를 볼 때는 되다라고 하는 단어, 아니다라고 하는 단어를 암기하는 게 좋죠. 근데 굳이 쌤이 여기서 학교 문법에서는 이래라고 얘기를 했다면 아마 이제 학교 문법 아니고 다른 문법에서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크겠지, 그렇지? 여러분은 두 가지 보어의 개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이거고요. 두 번째는 좀 다른 설명을 할 겁니다. 두 번째, 학교 문법이 아니면 그러면은 다른 문법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최근 이런 최신 문법에서는 보어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물론 교수님들마다 구정하는 문법이 다 다르시지만은 최근 트렌드에서는 보어의 개념을 좀 확장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어 개념 자체가 원래 불완전한 아까 비동사 같은 영어 비동사 같은 불완전한 용어 동사가 됐든 형사가 됐든 너 글씨 보이긴 하니? 동사가 됐든 형용사가 됐든 그 자체로는 의미가 완성되지 않는 용어들이 있단 말이야. 그걸 우리는 불완전 용어이라고 한다고. 불완전 용어의 부족한 의미를 보충, 보완해주는 문장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흐름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언제가 됐든 뭐 내년인지 이번에 새로 교과서가 나오든 아니면 그 다음 교과서가 나오든 반드시 이 개념이 교과서에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학교 문법에서 얘기하는 되다 아니다 앞에서만 보어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이론은 굉장히 낡은 이론, 버려야 될 이론의
영순이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것이 대충 알아볼 수 있죠. 불완전 요건이라고 보충하고 보완할 거란 말이에요. 즉 꼭 되다 아니다가 아니다 하더라도 아 이거 진짜 너무한가? 바꾸면 또 축축해질 거 아니야. 꼭 되다 아니다가 아니더라도 잘 보니까 동사나 형용사 중에 불완전한 불완전한 동사나 특히 그 중에서도 자동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불완전 형용사가 되다 아니다 말고도 의외로 많다는 말이야.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쌤이 이중주어를 예를 들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뭐 싫든 좋든 뭐 그럴 거지, 그지? 나는 음악이 좋아. 나는 음악이 싫어.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얘가 하나의 절을 이루는 게 맞느냐? 절이라고 하는 거는 주주관계가 성립되는데 싫다라고 하는 것의 주체가 음악이 될 수가 있느냐? 그치? 나는 배가 아프다, 고프다라고 하든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이 아픈 거의 주체가 배라고 할 수 있느냐? 나는 괜찮은데 내 배가 혼자 아파해. 이게 가능하냔 말이야. 그치? 즉 아프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픈 놈이 누군지, 그치? 그리고 어디가 아픈지 이 두 개를 동시에 요구하더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지금 둘 다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말이지. 이런 경우가 문제가 돼요. 그리고 지금 학생부는 그걸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프다. 어디가? 배가. 이 배가라는 말이 아픈 부위, 그치? 아픈 거. 그걸 보충해 준다고. 나는 싫어. 뭐가 싫은데? 음악이 싫어. 싫다는 말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좋거나 싫거나 하려면 사람이 좋고 싶고는 감정을 느끼려면은 그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럼 얘네가 지금 보호 기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최신 문법이지. 그래서 굳이 되다 아니다 거기 한정하지 않고 이런 특히 어떤 감각이나 느낌, 그렇지? 감정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특히 감각자동사, 감각 형용사 얘네만 되는 건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많은 예를 써서 그렇습니다. 이런 친구들 앞에서는 꼭 되다 아니다 아니가 아니다 하더라도 복격조사를 취하는 보호가 올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최신 기능입니다. 그럼 이걸 판별할 때 뭘 보고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코끼리는 코가 길어. 요거는 서술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똑같은데? 왜 얘는 서술절이라고 하고 얘는 왜 뭐라고 그러지? 왜냐면은 누가 길어? 코가 길어요. 코끼리는 길지 않아요. 오히려 좀 뚱뚱하지, 그지? 좀 동그랗지 얘가. 길지 않아. 무슨 기린이나 저 무슨 뱀 마냥 길지 않다고. 코가 긴 거야. 누구의 코가 길어? 코끼리가. 그렇지? 이게 좀 의미적으로 성립하거든. 근데 얘들아 성립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문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얘도 좀 걸리는 문제지만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주어면 주격 조사를 취할 수 있어야 되잖아. 얘가 만약에 진짜 음악이라고 하는 게 주어다? 그럼 이 자리에 의미적으로 좀 어색하다 하더라도 주격 조사인 깨서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말하는 높임의 대상이라면. 근데 어떻게 봐도 이런 말 앞에서는, 아프다 앞에서는, 그치? 나는 머리 깨서 아프다, 나는 뭐 허리 깨서 아프다, 나는 다리 깨서 아프다, 이게 절대 성립을 안 한단 말이야. 그렇죠? 즉 얘가 주어가 아니지 않겠느냐 라는 증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어를 꼭 되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단어가 반드시 문장에서 쓰이려면 생략이 되다 하더라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으로 이 두 가지가 들어올 때, 두 가지가 들어올 때 아픈 주체와 아픈 부위, 그치? 나는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그때 얘는 하나의 주어가 아닐 수도 있다. 이게 반드시 한번 수능에 나올 겁니다. 언제지 나는 몰라요. 올해 나올지 내년에 나올지 한 5년 뒤에 나올지 10년 뒤에 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나와야 돼. 알겠지? 문법을 공부하는데 왜 이렇게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문법을 자꾸 가르치냐? 너희를 일부러 괴롭히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수능이라고 하는 게, 수능을 왜 치느냐?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그거예요. 수학 능력을 이제 검증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너희가 대학교에 가서 충분히 더 고급 학문을 배울 수 있는지 그 능력을 시험하는 시험인 게 일단 기본입니다. 근데 시험이라고 하는 게 꼭 하나의 동작을 할 때, 하나의 행동을 할 때 꼭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수능은 또 무슨 기능을 하냐면은 지식에 권위를 부여하는, 지식을 확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보어가 되다 아니다 앞에서 쓰이는 말이야? 아니면은 불완전 용어 앞에서 쓰는 말이야? 이렇게 물었을 때 뭐 교수님마다 의견이 좀 갈릴 수 있다고, 아니면 학교 문법이나 실제 요즘 그 학계의 이론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수능은 그야말로 지식을 공식화해서 그 공식적인 지식을 확인하는 장이기 때문에 무슨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은 찬반이 갈릴 수 있는 논쟁에 대해서는 문제를 내지 않아요. 이미 학계에서는 이게 정설로 바뀌는 게 옳다라고 확정이 났고, 앞으로는 이전에 구닥다리 이론 내놓지만 이게 이제 진리니까 라는 것을 공식화하기 위해서도 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서 한 축으로는 교수님들의 그 뭐랄까 권위의 다툼, 권력의 다툼이기도 하죠. 다툼의 장이기도 합니다. 누가 혹은 어느 계파의 교수님이 문제를 내려갔느냐에 따라서 진리라고 하는 게, 고등학생에게 있어서의 진리라고 하는 게 변하기도 하는 거예요. A 교수님이 있고 B 교수님이 있는데 어떤 교수님, A 교수님은 보어를 되다 아니다 앞에서 본다. 또 B 교수님은 아니 모든 불완전 용어 앞에서 사용되는 복격 조사를 취했을 때 다 보어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이 갈렸을 때 A 교수님의 힘이 더 세면 앞에 얘기했던 학교문법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수능에 내버리면은 한참 동안 못 바꾸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수능의 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최신 문법을 주도하는 교수님들은 어떤 이론을 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수능에서 이 이론을 공식화하는 그런 기회를 무조건 한 번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교과서를 쓰든지 아니면 수능에 먼저 내버리든지, 수능에 나오면은 몇 년 후에 교과서가 개선될 때 그 모든 교과서에 다 반영돼 버리겠죠. 알겠죠? 그래서 자꾸 최신 이론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둘 다 외우고 있으세요. 한 가지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수능 문제는 학교 선생님이 내는 게 아니고 교수님이 내기 때문에 향 몇 년 후로 수능에 출제하는 교수님 중에서 첫 번째 이론으로 요즘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학교 문법에 기반해서 보어를 시험 문제 내는 교수님은 아마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보어를 중심으로 수능 문제가 하나 나왔다? 그러면은 이게 나올 가능성이 한 90% 정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아니에요? 네 번째. 서술격 조사.
이다가 있습니다. 이 서술격 조사의 특징이 뭐냐면은 도대체 얘가 정체가 뭔지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령 이다 전체가 서술격 조사라고 봐야 되느냐?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얘가 자꾸 화용을 하거든. 그지? 어미를 자꾸 이상한 애를 취할 수 있단 말이야. 나는 학생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쓸 수도 있지만 나는 학생이고 그리고 뭐 남학생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활용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정말 이 다까지가 서술격 조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기 좀 힘들겠지. 그러면은 앞에 있는 이 2까지가 서술격 조사냐? 그것도 말하기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얘는 내 친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친구 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주로 얘가 모음으로 끝날 때 그냥 안녕 이거 너 거야. 너를 위해 찍었었어. 친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잠깐만 앉아서 기다려요. 이거 끝내고 시작합시다. 알겠지? 아니 선생님 좀 조급하거든. 지금 너네 문법 빨리 누르셔서 원래 오늘 진행해야 될 문법 찍고 있었어. 이거 이 유튜브로 나중에 링크 또 걸어줄 테니까 이거 보고 와야 돼. 알겠지? 외우고 와야 돼. 알겠죠? 잠깐만 혼자 떠들고 있을 테니까. 근데 어차피 너 이거 시험 치기 전에 봐야 돼. 조사어미 접수가 어쨌든 그 형태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명확하게 안 하면 어차피 네가 아무리 공부해도 조금만 문제 어렵게 되면 틀릴 거 없겠지. 알겠지? 딴 애는 물론 너는 다 보고 중간고사 쳐야 돼야겠죠. 그래서 이가 완전히 그 서술격 조사의 정체성이냐 그것도 이제 말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체가 좀 불분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술격 조사가 뭐냐면 얘가 서술어라고 나타내는 표지다. 일단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무슨 기능을 해? 서술어 표지 기능을 한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기본적인 기능이 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지정하는 거야. 너는 3반이야. 매년마다 이제 3월달에 반을 옮길 때마다 내가 고2에서 고3이 됐다. 선생님이 안 내려줄 거 아니야? 너는 3반이야. 현수는 2반이야. 이렇게 지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체를 밝힌다든지 등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야. 내 정체는 사람이야. 그치? 그런 등등의 의미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은 방금 봤듯이 활용을 한다. 활용을 한다. 그때 기능에 맞게 자기가 수행해야 될 기능에 맞게 어미를 자꾸 교체해서 쓴다는 거지. 근데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활용을 할 건데 활용을 할 때 어떤 양상을 볼 거냐면은 형용사적인 특징을 볼 거야. 이것도 꼭 알아야 되는 건데 엄청 중요한 건데 모든 동사나 형용사는 용어이죠. 그리고 용어는 어미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어미를 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취해야 돼, 그지? 특히 어말어미 같은 경우는 동사가 됐든 형용사가 됐든 문장 안에서 어떤 기능을 쓰든 간에 반드시 어말어미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두 개 가질 수는 없고요. 무조건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도 똑같이 어미를 가질 거고 동사도 똑같이 어미를 가질 건데 동사랑 형용사가 항상 똑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동사의 활용이랑 형용사의 활용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형용사에 어떤 제약이 있어. 제약이 있습니다. 제약이 좀 많은 편이에요, 사실. 즉 동사 뒤에는 붙을 수 있는 어미인데 형용사 뒤에는 못 붙는 어미들이 많다는 거야. 그럼 얘만 가능한 건 뭐냐? 가장 기본은 이래요. 동사가 뭐냐 하면 동작이나 어떤 자연의 작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동작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어떤 과정을 가지게 돼 있어요. 과정.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과정을 가지게 돼 있다고. 즉 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그렇죠?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위치가 이동하는 이 과정이 필요하고 던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뒤로 뻗었다가 앞으로 던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과정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형용사는 본질적으로 과정성이 없어요. 예쁘다, 착하다, 빨갛다 이런 형용사는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단 말이야. 그게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상관없습니다. 예쁘겠다라고 하면은 뭐 내일이라고 치고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이 되면 예쁘겠다 이렇게 뭐 말이 이상한데 그렇다 치면은 그 예쁜 거는 오늘에서 내일로 과정을 넘어가는 과정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일 뭐 오후 3시에 봤을 때 딱 그 순간 예쁘다는 얘기가 돼요. 형용사는 시간성, 시간의 이동에 따른 과정성을 가지지 않는다. 이게 일단 기본 원리입니다. 이러한 전제가 깔리기 때문에 동사는 시간의 흐름을 어느 정도 전제하는, 즉 동작상을 가지는, 우리 동작상 얘기했잖아. 진행이든 완료든 그 의미를 조금 포함하고 있는 형태소를 가질 수 있어요. 동작상을 가질 거니까 동사는. 근데 형용사는 동작상이라는 걸 가질 수가 없다고. 완료든 진행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다 빠질 거야. 기본 원리가 이래요. 그러면은 그 동작상을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뭐냐? 하나씩 순서 상관없어요. 거듭 얘기하지만 이게 중요해. 이걸 이해해야 해. 과정성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거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이걸 와다와다 외워버리겠다? 외울 수 있겠어? 안 된다고. 현재 시제 그게 선언음이 먹는다, 집에 간다든 아니면 집에 가는 학생 이렇게 관용사형 어미다. 상관없습니다. 얘는 선어말 시제성모음이고 얘는 관용사형 전성어입니다. 상관없어요. 우리 이거 이미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제를 나타내는 이 선어말 어미나 관용사형 전성어미가 꼭 시제 그 자체의 의미,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할 때 꼭 지금의 이야기를 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이미 우리 배웠어요. 동작상의 의미도 있다고. 너 지금 뭐해? 나 밥 먹는데? 나 밥 먹는다. 밥 먹는 사람을 왜 불러? 라고 했을 때 지금의 의미도 있지만, 그죠? 지금 먹는 중이라고 하는 진행의 의미가 있단 말이야. 동작상을 가지고 있다고. 진행이든 완료든. 그러니까 얘는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안 되죠. 예쁘는다, 예쁜다 안 된다고. 왜? 진행 의미가 있으니까. 그 상을 너무 강하게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럼 당연히 그야말로 동작상을 나타내는 어미들, 어미가 아니고 문법적 장치들. 고있다, 어있다. 항상 그렇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고있다는 진행의 의미를 나타낸단 말이야. 뭐 하고 있어? 나 밥 먹고 있어. 지금 진행 중. 그렇지? 너 그 친구가 어떻게 돼? 그 벌레가 어떻게 돼 있어서? 죽어 있었어. 완료. 그렇지? 죽는 동작이 끝났다. 진행이든 완료든 간에 동작상을 나타내는 문법 장치이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야. 그렇지? 마찬가지 얘네 친구 뭐냐면 가다. 오다. 이런 거 가다 오다 이런 거. 보조용어를 쓸 때 진짜 온 게 아니고 간 게 아니고 어떤 상태 변화를 의미하게 되잖아요, 그지? 점점 무너져 간다 이렇게 그 진행을 나타내잖아. 얘는 안 되지 당연히. 예뻐 오다, 착해 가다 안 된다고, 그렇죠? 두다. 얘도 완료가 있는 된단 말이야. 두고가 아니고 두다. 그냥 그렇다 칩시다. 해두다. 얘도 완료의 의미를 가졌단 말이야. 그래서 다 치워뒀다 이미 끝내놨단 말이야. 그죠? 완료의 의미. 그럼 형사가 안 된다. 예뻐두고 안 된단 말이야. 알겠죠? 이걸 다 외우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해하세요.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애들 다 안 된다. 마찬가지 어떤 시간성의 이제 단계를 나타내는 하자마자 이런 애들도 당연히 안 되겠지. 이 부사형 전성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중속적 연결음이라고 하든지 맨 한 가지잖아요, 그죠? 쓰는 거잖아요. 이런 애들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왜 안 될까?
전에 우리 봤지만 특히 종속적 연결어미 같은 경우에는 시간성이 정해져 있잖아 어미에. 그렇지? 그 선후 관계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형용사에는 선후 관계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어미들하고도 잘 매칭 안 되겠죠 형용사가. 그죠? 특히 자마자도 마찬가지지만 뭐하려고. 나는 창문을 열려고 아니지 환기를 하려고 창문을 열었다. 그죠? 시간성의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안 된다. 나는 예쁘려고 안 된단 말이야. 그죠? 나는 뭐뭐 하려. 나는 책 사러 서점에 갔다. 그죠? 정해져 있잖아 시간이. 얘도 안 된다. 나는 예쁘려 안 된단 말이야. 시험지만 좀 갖고 와도 아 된다. 그렇지? 그래서 안 된다고. 이거 항목별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세요. 여기 나와 있는 어미 아니면 문법적 장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무슨 어미가 됐든 간에 시간성이 정해져 있으면은 항상 안 쓴단 말이에요. 중세 문제가. 그렇지? 근데 저희가 이거는 서술적 조사 어떤 특성을 보이느냐 형용사하고 똑같이 활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나는 그지? 공사니까 어디 있어? 현재 시제 선언 오기 결혼 가능하네, 그지? 근데 나는 예쁜다. 예쁜다. 안 되거든? 이거 비문이라는 뜻이 그지? 안 되잖아. 이상하잖아, 그죠? 마찬가지. 나는 학생 안 된다고, 그지? 학생이 이고 있다. 학생이 이어 있다. 안 된다고. 그지? 학생이 이어 두고. 학생이는. 그지? 안 된단 말이야. 나는 학생이려고. 학생이라고 안 된다고. 그죠? 지속적 조사는 활용을 할 건데 형용사처럼 똑같은 제약이 있다. 이거 중요한 문제니까 기억하더라고요. 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